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래퍼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을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치료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냐마는 상담사의 자세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강의를 할 때도 청중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겠냐마는 마음가짐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할 때 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청중들 관점에서, 강의를 듣는 우리 어르신들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힐링이 되고 정말 큰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입장에서 열심히 강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가짐. 이걸 이제 미리 제가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엄마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엄마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래퍼가 형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엄마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만들어져서 이제 눈빛에서 이미 그런 마음이 배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눈빛에서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 표정도 밝고 미소를 짓고, 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 자,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그러면서 이제 어떤 즉각적인 반응, 대화를 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죠. 언어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비언어적으로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예, 맞아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잘 하시죠. 이제 남자들은 이게 좀 서투른데, 이제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고 호응을 하는 것,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 편이고,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분은 어떤 스타일일까? 이분에게 맞는 대화 방식이 뭘까? 자, 이분은 어떤 성격일까? 어떤 기질을 갖고 있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지? 어떤 세상 모형을 갖고 있지? 이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원칙이 뭐지? 자, 이게 모든 걸 관찰하는 거죠. 자, 모든 관찰하면서 상대방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민감성. 그 관찰 위에 민감성이라고 한번 적어 주실래요? 민감성 또는 예민한 감각. 자, 제가 예민한 감각, 민감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민한 감각, 민감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모든 걸 관찰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 맞추기.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대화하는 게 쉽습니다. 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 자, 맞추기 위해 하나 더 써줍니다. 융통성. 자,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맞추는 거는 여러 가지인데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은 우선 대화의 내용도 맞추어야 돼요.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의 흥미 분야에 맞게 대화를 하고요. 뭐 상대방의 뭐 가치관, 상대방의 꿈, 뭐 상대방의 목표, 상대방의 비전, 상대방이 살아온 어떤 참고 경험, 이런 모든 걸 맞추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 맞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대화 내용도 맞추고, 이제, 그 다음 메르비안이 뭐 이야기한 게, 내용이 7%, 음성이 38%, 그리고 신체 언어가 55%라고 그랬죠. 음성 언어도 맞춰주는 겁니다.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목소리 크기, 같은 말하는 속도, 같은 음질, 뭐 같은 억양, 이런 목소리의 모든 걸 또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신체 언어에 또 모든 걸 맞추라는 거죠. 뭐 자세, 호흡, 몸 동작, 어떤 몸의 움직임,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말의 내용, 음성 언어, 신체 언어, 이 모든 걸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래퍼가 형성이 되죠. 래퍼라는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죠.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또는 닫혀 있는 마음이 열려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래퍼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즉 한 마음이 된 상태. 자,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태, 뭐 이런 용어를 다 풀이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트랜스 상태, 트랜스, 뭐 고도로 편안하고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이게 이제 트랜스라고 그랬죠. 트랜스 상태, 트랜스. 정말 힘든 게 이게 래퍼 형성까지가 힘든 거죠. 이 래퍼만 형성돼 버리면 뭐든지 다 됐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래퍼가 형성될 때, 그 다음에 이끌기로 하는 거예요. 이끌기. 어떤 제안을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뭐 설득을 시키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게 이제 이끌기죠. 뭐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이야기. 이때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자, 마지막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변화 밑에 하나를 더 적어 주실까요? 자, 원하는 결과. 자, 원하는 결과. 자,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6단계. 6단계를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먼저 이해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듣기에 5단계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잘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들을까? 경청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청. 자, 듣는 것이 5단계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무시하기. 두 번째는 듣는 척하기. 세 번째는 골라서 듣기. 네 번째는 주의해서 경청하기. 다섯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시하기는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시간에 성패의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성패. 성숙도는 뭐냐면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 배려와 용기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성숙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무시하기 개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는 거죠. 이걸 무시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뭐 어떤 직장 회식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직장 상사 한 사람이 혼자서 계속 훈계 쪽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또 친구 한 사람이 계속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작년 송년 모임에 우리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30분 동안 자기 혼자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혼자서만 이야기한다. 이거는 상당히 대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분 이상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시하기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라는 건 뭐 리액션. 자, 어떤 즉각적인 반응, 리액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분 이상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시하기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듣는 척하기. 이거는 이제 듣는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성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근성으로. 자, 듣는 척 하지만 듣고 있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건 아니야. 저 사람 이야기는 나랑 틀려. 자, 반응을 물론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 간의 대화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부인이 뭐 설거지를 하면서 여보 내일 우리 쇼핑을 가서 우리 아들 운동화도 사고 자 위에 뭐 유니폼도 하나 사고 우리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죠. 뭐 스포츠나 뭐 야구, 축구 같은 프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나중에 1시간 이후에 대화를 해보면은 남편이 전혀 그걸 몰라요. 자 내일 쇼핑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어 이렇게 이제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듣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느끼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감각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골라서 듣기. 골라서 듣기는 다른 말로 이제 선택적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골라서 듣기 옆에 이렇게 한번 더 적어주세요. 선택적 경청. 선택적 경청.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관심이 있는 것은 듣는데요. 관심이 있는 것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듣지 않는 거죠. 아마 사람들마다 그럴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은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은 관심이 없는 것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썩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교육 소감을 들어보면은 그 교육에 대해서 소감 발표한 게 다 틀려요. A, B, C, D 다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선택적으로 경청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강의에 대해서 듣는 게 다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주위에서 경청하기. 이제 주위에서 경청하기 옆에 또 하나를 적어줍니다. 집중적 경청. 집중적 경청이라고 한번 적어줍니다. 자, 이 집중적 경청은 뭐냐면 내용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마치 녹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 집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타이핑을 치면서 다 듣거든요. 왜냐면 이거 타이핑을 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메모를 합니다. 이 집중력 경청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옛날에 2005년부터 한 5년 동안 저한테 훈련받은 분인데 뭐 우리 이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김오곤 한의사라고 있어요. 이 김오곤 한의사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이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 강의 내용을 다 받아 적어요. 그 A4 용지에 보통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될 수 있도록 1시간 강의를 거의 막 빠짐없이 다 받아 적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침을 하면은 기침이라는 단어도 받아 적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자기 부인, 그리고 자녀가 이제 사남매예요. 사남매. 뭐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는 송이, 뭐 다리, 뭐 광개토, 뭐 이렇게 이제 딸 3명에 이제 아들 하나인데 우리 김호곤 한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부인을 포함해서 부인하고 이제 이
딸 3명, 아들을 이제 5명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동문 코치한테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내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볼게. 그러면서 그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 5년을 했어요. 5년. 5년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강의 능력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뽕짝 허준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고 그 뒤에 또 뭐 케이블 방송에도 뭐 계속 또 게스트로 나가고 나중에는 또 뭐 이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처럼 뭐 끝까지 간다 이런 프로에 들어가서 이제 그 김홍곤 한의사가 어떤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은 유명해지죠. 지금은 뭐 김홍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쨌든 이 김홍곤 한의사가 스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집중적 경청의 힘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저희 모든 강의를 100%다 받아 적고 그걸 집에 가서 다시 세미나를 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5년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김홍곤 한의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집중적 경청의 한계는 뭐냐면은 내용은 잘 듣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든지 그 말할 때 그 심리 상태, 마음 상태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계가 아니냐 이거지, 한계.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요.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럼 공감적 경청과 집중적 경청의 차이가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온 거예요. 자, 학교에서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선생님이 손바닥 때렸어. 숙제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숙제를 안 한 것은 내가 잘못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선생님이 손바닥까지 때리는 것은 아닌데 손바닥을 때려서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엄마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적 경청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숙제 안 했으니까 맞았지. 네가 숙제 안 했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아마 서운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감적 경청을 하는 엄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숙제를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손바닥까지 때리는 건 아닌데 선생님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많이 억울하고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풀어. 마음 풀어.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때렸냐고 선생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네. 이렇게 아이 편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관계의 이제 대화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일 저녁 7시만 되면은 남편이 퇴근을 해서 항상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7시에 퇴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8시가 돼도 퇴근을 안 하고 9시가 돼도 퇴근을 안 하고 10시 반이 되어도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돼서 남편이 집에 왔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 찾으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핸드폰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늦게 왔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사과한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저녁 같이 먹으려고 저녁 해놓고 기다렸는데 저녁도 못 먹고 많이 배가 고프네. 근데 10시 반이 되니까 정상적인 저녁을 먹기는 힘들어졌고 그냥 야식이나 시켜 먹을까? 근데 이왕이면은 치킨을 그냥 시켜 먹는 게 좋겠지. 근데 저 길 건너편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던데 그 새로 생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자,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집중적 경청을 하는 남편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래? 길 건너편에 뭐 치킨집이 새로 생겼나 보지 뭐. 여기서 끝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굉장히 서운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공감적 경청을 하는 남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신
나 기다린다고 저녁을 못 먹었구나. 내가 전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먼저 저녁 먹으라는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당신이 저녁을 못 먹고 배가 많이 고프겠네. 그래서 치킨 먹자는 이야기지? 알았어. 내가 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에 전화 걸어서 치킨 주문할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말하는 의도와 그 심리적인 상태를 다 공감을 하면서 경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공감적 경청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이른바 이렇게 공감적 경청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듣기에 5단계까지 쭉 다루었는데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지금 나가려고 생각하거든요.